이 사건은 무서운 게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무서운 범죄라는 거죠. 이번 법승 사건 파일에서 다룰 사건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머님이 오셨어요. 아들이 갑자기 이제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셔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오신 거예요. 스스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시고 제가 이제 유치장에 접견을 가가지고 사건 파악을 하고 그때부터 대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은 중국 분이세요. 국적은 중국 사람이고 한국계 중국인인 거죠. 한국에 이제 놀러를 오려고 했는데 그 지인이 한국 돈을 환전을 해주겠다. 환전 수수료 없이 환전을 해주겠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거죠. 제일 수괴가 되는 사람이 있겠고 콜센터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피해자와 전화로 접선을 해가지고 속이는 사람들이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금책이 되고 2차로는 전달책이 되고 이 경우는 지금 전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형법이고 법정으로 정해진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최근에는 실형 1년 6개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온다. 이거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하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본인은 몰랐다, 억울하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받은 CCTV라든지 그 정황 증거들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전달책이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건실한 사업가고 그리고 뭐 부동산도 사실 뭐 아파트도 여러 채 상가도 소유를 하고 있고 아이들 둘을 자기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놀러 오면서 그 환전 수수료 뭐 몇천 원, 몇만 원이나 될까요? 그거를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다? 저는 그거는 뭐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 완전히 자기가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무죄를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환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 환전이라는 것도 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를 차라리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고 근데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 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건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억울한 부분은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 빙자해가지고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며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은행에서 이제 거래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본인은 피해자인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엔 피해자라서 이거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경찰서에서는 뭐 워낙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피해를 당한 돈을 보낸 사람, 결국엔 그 통장에 돈을 보낸 사람이 신고가 되면은 본인이 이제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형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거죠.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첫 번째로는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랑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전부 다 캡처를 하시든 아니면 그 방을 폭파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저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결론이 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 예측 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들이 있고 나는 전과자가 되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한다면 그 무죄 주장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저희 법승을 꼭 찾아주십시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법무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